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수강 신청은 잘 하셨나요? 수강 신청한 지 꽤 됐겠죠? 어떤 수업을 듣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같은 수업을 들으면 되게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그 통계 수업 중에, 통계적 머신러닝인가? 그거 하나를 들어요. 다른 건 다 수학 전공을 들어야 해서 그쪽 걸 듣습니다. 혹시 그거를 수강하신다면 같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학기가 시작되는데 조금 네,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 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좋아요. 조금 흐름을 한번 다시 잘 잡아보죠. 디터미넌트 펑션을 정의를 했고 그 함수가 유니크하고 잘 존재한다라는 걸 저희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저번 시간에 배웠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들, 특히 이제 곱셈의 만약에 디터미넌트 of A, B면 이제 determinant of A 곱하기 determinant of B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좋아요. 저 정말 좋은 특징을 배웠고 오늘은 뭐냐면 이제 그래 좋은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렬이 있을 때 그거를 너가 그것의 determinant function 값을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할래 이거예요. 어떻게 구할래? 자, 저희가 배웠던 이 complete expansion은요. 생각을 해보시면 썸이에요. 근데 썸인데 썸의 항이 몇 개나 있죠? 총 n 팩토리얼 게 있어요. 그쵸? n 팩토리얼 게 있어요. 그리고 곱셈도 그 안에서 총 n번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m 곱하기 n 팩토리얼이 총 수행되는 연산의 개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약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에요. 이거를 시간 복잡도상,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이제 알고리즘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시간 복잡도가 이제 5 n 팩토리얼인 거예요. 이거는 최악이죠. 네. n 팩토리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은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네,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은 알고리즘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 적게 비용이 들게끔. 그 계산 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근데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봐도 알겠고, 그러니까 식을 봐도 알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이 디터미넌트 펑션 값을 구하는 건 되게 그 시간 복잡도가 높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한 그런 함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연산량을 잡아먹는, 이렇게 많은 연산량을 잡아먹는 이 함수 값을, 어,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그쵸? 우리가 예전에 이제 A가 뭐 싱귤러냐, 논 싱귤러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 그것의 디터미넌트 함수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의존한다라고 했었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잘. 너무 이제 이 함수에 필요되는 이 함수를 함수 값을 계산할 때 드는 이 연산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매트리스 볼 때, 이게 싱글러냐, 아니면 논 싱글러냐를 판단할 때, 굳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빡세요. 솔직히 3x3 매트릭스는, 할만해요. 근데 4x4, 더군다나 이제 0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힘들죠. 네. 그렇게 많은 연산량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다루는 이 매트릭스는 보통 좀 1억 바이 1억, 10억 바이 10억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냐 라는 질문에 다양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이 있는 거예요. 먼저 데피니션 169번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자,
데피니션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 봅시다. 어떤 매트릭스가 이제 다이애고널 혹은 upper triangular, lower triangular, triangular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조건을 제가 딱히 말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딱 보면은 아시겠죠? 네, 다들 한 번씩은 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새롬 170번을 보도록 하죠. 만약에 A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혹은 로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면 그러면 그것의 디터미넌트 함수값은 뭐다? 이제 그 행렬의 다이애고널 대각 원소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을 보도록 하죠. 프로프. 자, 우리는 이 디터미넌트 A의 정의를 다시 떠올릴 거예요. 컴플리트 익스펜션을 떠올리도록 하죠. 그쵸? 이게 디터미넌트 펑션의 컴플리트 익스펜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이 원소들 중에서 단 하나만 0이면 이게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이 썸에서의 한 항이 0이 되게 돼서 결국은 이 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만 0인 거를 다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거예요. 왜요? 자, 보죠. 만약에 if 자, 감마 i가 j라면 i는 j와 다른 그런 거라면 a 감마 i 컴마 i는 가 0이거나 a 감마 j 컴마 j가 0이겠죠. 그쵸? 왜 여기서 5월이냐면 자, i가 j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뭐 라워 트라이앵귤러라면, 그러면 이게 i가 j보다 크게 되니까, 자, 행이 더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a가 어퍼 트라이앵귤러라고 해보죠.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리고 반면 이거는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똑같이 j가 만약에 i보다 작다면 이게 0이 되지 않고 이게 0이 되겠죠. 네. 이게 0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어떤 경우에더라도 A가 라우 트라이앵귤러라든가 혹은 어퍼 트라이앵귤러라든가 혹은 I가 J보다 크던가 혹은 J가 I보다 크던가 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는 적어도 만족이 되는데 그 하나가 만족이 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이제 그쵸?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단 하나라도 자기와 그러니까 J가 I가 아닌 경우는 발생하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0이 아니려면 이 항이 0이 아니게 되려면 그래서 모두 다 I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즉 이 감마라는 퍼뮤테이션 함수가 identity function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그네처 펑션이 바로 1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자, 오케이? 됐어요? 끝이에요. 네, 오케이? 이 세어럼 170번이 말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행렬을 트라이앵귤러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트라이앵귤러 행렬에서 디터미넌트 펑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 쉽다. 왜? 대각 원소만 다 곱해주면 되니까. 그것에 드는 총 연산의 비용은 시간 복잡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n이니까. 오케이? 네, ON이니까. 그쵸? ON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라오 트라이앵글러를 만들어주는 이 어, 연산에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m 팩토리얼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연산량을 자랑하는 녀석보다는 어, 연산량이 적게 돼요. 그럼 몇인데요? 제가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시간 복잡도를 말하냐? 나는 컴퓨터 과학과도 아닌데. 왜 나는 뭐 알고리즘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조건대 같지만, 알고리즘, 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통계적 어, 모델, 모델이나 뭐 딥러닝 혹은 아무튼 컴퓨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알고리즘적 사고이고, 그리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바로 시간 복잡도를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메모리 복잡도, 아니 그러니까 메모리 총량을 조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잘 못해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한번 새로운 거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 시간 복잡도를 생각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갑자기 이걸 계산하라고 하죠? 아, 오케이. 자, 여기 제가 써있긴 했는데 보죠. 저걸 이용해서 한번 이거를 방금 전에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 세어럼 코롤랄리 168번에 의해서 디터미넌트의 라우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라우 오퍼레이터를 해주는 거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고요. 아니, 그 두 행렬을 체인지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람다를 곱해주면, 한 라우에 람다를 곱해주면 그대로 람다가 따라오고, 그리고 한 라우에 람다를 곱해준 후에 그거를 다른 라우에 더해준다면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A를 봅시다. 우리는 A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어퍼 트라이앵글러로 바꿔줄 거예요. 뭘 이용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뭔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엘리멘트리 라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보죠. 자, 이건 정보를 조금 저장을 해놓는 게 좋아요. 연산을 할 때. 어? 마3, 마2, 3, 3, 0, 1, 3, 5, 0, 8, 2, 4, 4, 1, 0, 마일, 0, 8. 이때 들어간 게 2, 1, 2죠. 오케이. 다시 쭉 보시면 여기서 마3, 마2, 3, 3, 0, 1, 3, 5, 0, 0, 0, 8, 1,
0, 0, 3, 마 3, 2, 3, 2, 3, 마 8, 2, 2, 4,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끝났죠? 거의. 그냥 아래다 쓰죠. 자, 2, 3, 4.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의 디터미넌트의 값은 바로 마3 곱하기 3, 마9. 자, 여기서 마9 곱하기 마8이 아니라, 자, 보죠. 한번 바꿔줬으니까 마1 곱해주고요. 이건 상관없죠? 이 연산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 마1, 2, 1이니까 마2를 곱해줘서 답은 마9가 나옵니다. 답은 마9예요. 그쵸? 마9 맞겠죠? 네. 마구마구 아시나요? 아무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데 필요한 연산의 양은 약 n의 3승 곱하기 3분의 2예요. 왜요?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했었죠. 자, 우리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데 쓸 색을 이제 이 색으로 할게요. 이 노란색.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행을 나머지 행에 대해서 다 뭐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 행의 첫 번째 값을 피보 밸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밸류들을 다 0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쵸? 오케이. 그게 한 번 있으니까, 자, 총 몇 번 일어나죠? 하나, 둘, 셋. n-1번 일어나죠, 그게. 그쵸? 더하기, 어, 잠시만요.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죠. 곱하기 맞죠? 아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1. 근데 각각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이제 곱하고 더해주는 걸 하니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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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인 거죠. 곱해주고 더하고 곱해주고 더하고. 왜 제곱이지? 오케이. 어렵네요. 음, 흥미롭군요. 음,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우리 하고 여러분. 이거를 빼줍시다. 자, 총 이렇게 빼주는데 총 몇 번의 연산이 들죠?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총 네 번 들죠? n번. n번이 들어요. 여기서. 다시 n번. 다시 n번. 그리고 여기서 n-1번, n-1번, n-2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따다다다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총 어, 음, 음. 이건 지금 총 n 곱하기 n-1 더하기 n-1 곱하기 n-2 더하기 n-2 곱하기 n-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딱딱딱 할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k는 1부터 k, k-1까지겠죠? 오케이? 3, 2, 1이니까 4에서 1. 그쵸? 점화식이 맞죠? 음, 그쵸? 음. k는 2부터겠네요. 여기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n까지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건 총 이게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시간 복잡도의 5 이거는 그러니까 이 총 시간 복잡도의 맨 앞에 있는 항만 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블라블라 될 텐데 이게 지금 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죠. n 플러스 1이죠. 2n 플러스 1. 그리고 막 블라블라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총 맨 앞에 있는 것만 빼주면 가장 차수가 큰 거 이게 2의 n의 3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분의 n의 3승 3분의 조기는 3분의 20. 뭔지 알겠어. 아까 n이지만 곱하기도 해주니까 곱하기도 해주니까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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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야매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총 분해서 n의 3승의 시간 복잡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잠시만요. 근데 1, 2, 3, 1, 4, 9 더하면 14, 6, 1, 3, 4, 7, 3, 그리고 2, 14. 오케이, 이게 맞네요. 이게 2n 플러스 1인지 2n 마이너스 2인지 좀 본 거예요. 오케이, 되게 좀 야매 같죠? 저 사람 뭐야? 되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저런 사람들이 뭘 가르친다고 저러는 거야?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복잡도 계산하는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시간 복잡도 조금 너무 약간 야매해요. 그러니까 야매는 아닌데 조금 약간 대충 생각을 해도 돼요. 가장 커 보이는 녀석. 가장 제가 좀 이 시간 복잡도에 가장 많이 끼칠 것 같아. 가장 키큰 게 뭐예요? 얘네 삼성이죠? 이걸 딱 사주는 거예요. 그럼 돼요. 자, 사실은 원래 이것도 없어줍니다. 없어줘도 되고, 뭐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n 팩토리얼만큼은 안 걸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n 팩토리얼이 되게 큰 수다, 아니, 큰 복잡도다라는 걸 저는 언급을 들었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자, 렘마 172. 자, 우린 여기까지 해가지고 뭘 배웠냐면, 아, A를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조금 트라이앵글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좀 더 낫구나, 좀 더 시간 폭도 덜 걸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럼 172번, 렘마 172번 갈게요. 말이 꼬이네요. 오케이. 감마가 이렇게 있어요. SN의 퍼뮤테이션으로 있습니다. SN의 원소로서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i2와 in까지를 i1을 뺀 어떠한 수 i1을 뺀 1부터 n까지의 수에서의 퍼뮤테이션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시그니처 펑션에 마이너스 1에 i1 플러스 1승을 해준 게 i1을 빼준 이 1부터 n까지의 수의 퍼뮤테이션의 시그니처 펑션의 함수 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자체를 조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왜냐면 이게 173번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그러면 172번을 보도록 하죠. 프루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i1부터 i1-1, i1 플러스 1, n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i1만 앞으로 쏙 뺀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거를 우리는 트랜스포지션의 컴포지션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방법은.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해석학2 시간에 이거를 교수님의 증명을 하신 건 봤는데 조금 다르게 증명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체인지 이러면서 간단하게 이게 좀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나 볼까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직관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퍼뮤테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막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뭔가 나오겠죠? 그게 지금 이거라 보죠. 그냥 이게 어떠한 결과물이에요. 원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퍼뮤테이션 시킨 다음에 그것의 시그니처 펑션은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i1을 앞으로 계속 당겨요. 하나씩 바꿔줘요. 체인지. 그럼 이게 i1이 맨 앞까지 가는데 필요한 총 그 트랜스포지션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i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7, 총 i1 개겠죠? 그래서 i1이 붙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증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우리는 이러한 표기를 쓰도록 할게요. 교재, 그쵸? 이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걸 그냥 우리는 J, L, KL, 총 L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개수로 트랜스포지션을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감마는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마는 뭐였냐면 1부터 n까지의 수를 퍼뮤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쵸? 그 감마 프라임은 뭐였냐면 i를 뺀 상태에서 i2와 in까지의 수를 이것의 수를 이제 그냥 해준 거예요. 그쵸? 이건 뭐였냐면요. 이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i1만 밖으로 빼주는 작업이 이거였어요. 그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자, i1을 일단 맨 앞으로 빼줘요. 맨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i2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의 수를 퍼뮤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 작업이에요. 오케이? i1을 먼저 밖으로 빼주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해주면 퍼뮤테이션을 해주면 그게 원래 감마랑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i1은 애초에 감마의 첫 번째 원소였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원소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고르자라는 거예요. 그 느낌인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오케이? 지금 이 표현을 봐도 이걸 봐도 감마 2를 여기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먼저 i1을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n-1개를 퍼뮤테이션을 하자. 그게 이거고 그게 여기까지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했던 i1부터 i2, in이 나온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좋아요.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 2, 3, 4를 팩토리얼을 해줄 때 이것의 팩토리얼을 구할 때 1이 먼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2, 3, 4가 팩토리얼 2가 먼저 오는 경우 3이 먼저 오는 경우 4가 먼저 오는 경우 이렇게 먼저 오는 경우를 먼저 고르고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다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수들을 다 퍼뮤테이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구하면 똑같다라는 것과 똑같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 감마의 시그니처 펑션의 함수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총 i1-1개 있잖아요. 그쵸? 2부터 i1까지인데 i1-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1이 원개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감마 프라임 1은 -1 i1 -1 감마 이건데요. 감마 1 플러스 1 이거예요. 오케이? 이것입니다. 좋아요. 제가 이 렘마를 이 세어럼 173번에서만 쓸 거예요. 오케이? 그때 한번 다시 올라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세어럼 173번에 대한 증명은 제가 좀 미리 써놨어요. 너무 손이 아플 것 같아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세어럼 173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펑션을 계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 m 팩토리얼 연산량이 걸렸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바로 어, 그 뭐냐? 그거 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해당 매트릭스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변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함수값이 그 대각 원소의 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였죠. 총 시간 복잡도는 n의 3승이었어요. 두 번째 방식을 보도록 하죠. 이 두 번째, 아니, 이 세 번째 방식은, 이 세 번째 방식인데, 세 번째 방식은, 재귀 방식이에요.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재귀 많이 쓰죠? 비슷해요. 그걸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것도 시간 복잡도 좀 걸려요. 근데, 어, 네, 좀 걸립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게 제일 낮아요. 이게. 재귀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보통 우리가 이 손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자주 사용하니까,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방식이 왜 좋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행렬에서 0이 있으면, 행렬 원소에서 0이 있으면, 어, 이 함수 값을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손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퍼스트 컬럼에 따른 컴팩터 익스펜션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A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A의 i번째 로우와 A의 i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한 다른 행렬들을 결합한 거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건 당연히 f의 m-1 바이 m-1에 있고요. 따라서 이 정반 행렬임을 아니까 이 행렬에 디터미넌트 펑션을 씌워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이것에 대한 증명을 좀 보도록 하죠. 원래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건 원래 컴플리트 익스펜션이에요. 그쵸? 이거는 컴플리트 익스펜션, 원래 우리가 컴플리트 익스펜션을 구할 때 이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쭉 풀어줘요. 왜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팩토리얼이 아니면 중복되는 게 생기는데 중복되는 게 생기는 순간 이게 0이 되기 때문이에요.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쵸? next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어, I1 기준으로 해서 I1 I2가 I1이 아닌 경우 IN이 I1이 아닌 경우 I3가 I1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줍니다. 딱히 상관이 없는 게 I2가 I1인 경우 그러니까 I2부터 IN까지의 수들 중에 하나라도 I1과 같게 되면 결국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다,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이 중복 원소를 갖기 때문에 결국 이 펑션의 함수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줘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I1만 다 빼줍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위에서 배웠던 렘마 172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일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 렘마 172번이 말하길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거였는데, 그냥 이걸 다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곧바로, 이건 그대로 식을 따라해서 봤을 때 이게 되는 거죠. A의 첫 번째 열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1은 신경 쓰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어요. I1은 A의 I1 번째 행렬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행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디터미넌트 펑션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총 제가 원했던 그림입니다. DVD. 이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손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직 짧은 식견으로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 n 팩토리얼이랑. 다만 이건 0이 있을 때 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걸 쭉 더해주면 이걸 그냥 해줄게요. 마사 마일 3 1 1 3 마일 3 4 8 2x2 행렬의 행렬식은 곱하기 3 플러스 2 마일 4 마일 마 3 플러스 3 플러스 2 마 9 2 곱하기 5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1 16 마 5 5 답은 5겠네요. 오케이. 2x2 행렬을 구하는 행렬 이거는 이것을 구하는 방식은 뭐 쉽죠? 그쵸? 이거 만약에 해볼까요? A, B, C, D라면 이게 A, B, CD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걸 쓰기가 귀찮을 때는 이렇게 좀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175번 갈게요. 우리 방금 전에는 이제 첫 번째 컬럼에 대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코팩터리 익스펜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번째 이 열에 대한 코팩터 익스펜션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J가 1과 N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열과 J번째 열을 바꾸는 거, 체인지하는 거는 체인지하는 거는 전체 함수값에 마이너스 1J를 곱해준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뭐냐, 아니죠. 자, 첫 번째 열과 제일 번째 열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이게 J고 첫 번째 열이 이렇게 이러면 이걸 두 개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 J를 앞으로 빼주고요. 한 칸씩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제일 번째 원래 있던 열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열이 되게 되고, 그쵸? 그래서 그대로 첫 번째 열에 대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한다면 AIJ가 오는 건 당연하고 총 J개의 트랜스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그니처 펑션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이승을 곱해준 것과 똑같이 되는 거고, 원래는 i밖에 없었죠? 여기 왜 i 플러스 1이네. 승을 해봅시다. 자, 2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j 마이너스 1이네요. i의 j 마이너스 1 승을 곱해준 것과 똑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곱해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j, j가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빼주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준 것과 없애준 거에서 이것만 봤을 때 이게 원래 있던 A에서 제2번째 열만 없애준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일부러 수학적으로 막 글을 안 쓰고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2번째 열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열에 대한 코르포트 익스펜션이에요.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제2번째 열과 제-1번째 제2번째 열을 맨 앞으로 끌고 오고 나머지 열들을 그냥 한 칸씩 미는 행위는 총 이제 시그네처 펑션을 이제 마이너스 1에 j-1 총 j-1의 원번의 트랜스포지션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곱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맨 앞에 있던 마이너스 1 곱하기 i 마이너스 1이 이제 플러스 1이 이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 상관없어요. 왜냐면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그 다음에 aij는 뭐냐면 원래는 ai1이었는데요. ai1인데 우리 바꿨으니까 이미 행렬 바꿨으니까 ai1이 지금 이거예요. 원래의 a의 i번째 행의 j번째 열의 원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녀석은 j번째 열과 i번째 행. 이걸 정확히 없애줬을 때 그건데, 매트릭스인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걸 첫 번째 열로 뺐을 때 이것과 이 상황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제2번째 열을 앞으로 빼줬으니까 오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직관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서로 직관과 그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좀 글 쓰는 거 혹은 이제 이렇게 AB 이런 것보다는 좀 왜 이게 같은지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한번 더 해보세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보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i번째 열에 대한 콤팩트 익스펜션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했죠. 이걸 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꿔줄 거냐면 AT로 바꿔줄 거예요. AT JI AT JI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i번째 열에 대한 AT의 컴팩트 익스펜션이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1번에 의해서 이게
디터미넌트 AT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이거예요. 이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증명 끝. 오케이? 이게 교재에서는 아마 그 엑서사이즈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걸, 그 문제를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을. 이걸 이제 쓰기로 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죠. 자, 다음 보죠. 다음은 이제 이 크레머스 룰이라고 크레머라는 분이 만들었던 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자, 이러한 선형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는 방식에는 되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A가 인버티블하다면 여기에 A 이걸 곱해주고, 그건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해주고, 만약에 B가 컬럼 A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이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AX는 ATB로 바꿔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뭐 그거고. 자,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니크한 솔루션, 그러니까 A가 논 싱귤러이고, 아니 A가 인버티블 할 때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조금 그래서 좀 마이너한 방식입니다. 자, 다음에 노테이션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어요. 자, B가 있고 C가 있는데, BJC라는 게 뭐냐면, B의 제일 번째 열을 C로 바꿔준 거예요. 응? 오케이? 그거예요. 이게 그것의 노테이션입니다. 오케이? 자, 셀은 176번 갈게요. 이게 바로 크레마스 룰이에요. 자, A가 정방행렬이고 A가 논싱귤러 매트릭스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A가 인버티블 하다라는 것과 동치죠. 자, 그러니까 A가 인버티블 하다라는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에 A가 인버티블 하면요, 이 솔루션이 무조건 유니크하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경우에 우리는 이 X의 i번째 원소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혹은 이게 너무나도 이걸 계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우리는 그 식을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xi는 이거예요. 디터미넌트 곱하기 A, 나누기, 그리고 이제 a에서 i번째 열을 b로 바꾼 거에서의 디터미넌트를 해준 거죠. 오케이? 프루프. 이걸 좀 외우고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외울 때마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외운 게 아니지만, 좀, 사실 이렇게 별로 막 쓰이질 않아요. 잘.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뭐, 이거 공부할 때만 이제 엑서사이즈 풀 때만 좀 쓰이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봅시다. 배우면 좋은 거니까. 오케이. 자, A가 인버티블 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A, I, X. 그러니까 I의 그러니까 I가 정방열, 그러니까 I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때, I에서 그 I 번째 열을 X로 바꿔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A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 그럼 뭐, B죠. AI B죠. 그쵸? 여기다가 디터미넌트를 씌워주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거 뭐예요? 쉬워요, 증명은. 이게 뭐죠? 이거 X예요. 이거 XI예요. 어, XI죠. 그쵸? 맞아요. 이거 XI예요. 왜 그런지는 보도록 하죠, 좀 이따가. 그래서 이게 XI가 이렇게 되죠. A가 논싱귤러이기 때문에 이 디터민트 펑션의 값이 0이 아님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끝. 따라란.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보면 다양할 텐데 보면은 이게 왜 xi냐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럼 xi 아래 부분 있잖아요. xi 플러스 1 쓰고 이게 이걸 통해서 이거를 다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면 되죠? 근데 다른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이 다 0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쵸? 왜냐면 지금 이게 이게 i 디펜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 0이에요. xi 부분에. 그래서 이게 여기만 영향을 끼쳐요. 이 열에만. 그래서 이게 다 0이 되고 결국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펑션의 함수값은 그, 그 대각 원소만 곱하면 되는 건데 1 곱하기 xi만 되는 거니까 111 xi 곱하기 111 xi죠. 그래서 이게 xi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끝. 자, 오케이. 끝이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 수업을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